고조 명의보감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동무 여러분 안녕하시라요. 내래고조 명의보감의 건강지킴이 선민역 동무라요. 내래 오늘 말투와 이론이 오는 북한이랑 제일 가까운 통일마을에 나와 있음둥. 그래서 말투가 고조 내래 이랬다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랐음둥. 그래서 이거 너무 북한말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이거 표준어로 하면 안 될까요, 이거? 명의보감 사상 가장 맑은 공기를 자랑하고 북한이랑 가장 가까운 오늘 파주에 있는 통일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저쪽이 보이는 저 산이 바로 북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정말로 너무나 들뜬 마음에 벌써 설레기도 하는데 누구신데? 저는 개인 코디가 없는데 누구신데 제 얼굴을 화장을 해주세요? 오늘 자외선이 너무 세서 예, 뭐 가르친 겁니다. 피부 건강에 신경 써주시면 혹시 오늘 명의 선생님이신가 오늘? 오늘 명예 박태희라고 합니다. 오늘 명의 선생님이시구나. 네. 저는 코디 선생님인 줄 알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강한 자외선과 노화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피부 건강을 지키러 왔습니다. 피부 비뇨기과 박태희 명입니다. 근데 역대 명의보감 선생님상 가장 앙증맞으세요. 얼핏 보면은 지금 선생님이랑 저랑 약간 영화 배우 같은 느낌 나시는 거 알아요? 그래요? 네, 이 나홀로 나홀로 집에 집에? 도둑들. 정말로 저는 그 피부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그러세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네. 어떠한 주제로 혹시 오늘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선생님?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예. 그다음에 건조해지고 맞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피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르신 분들한테 좀 차근차근 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잘 드리고 네네네. 고치고자 그다음에 전달해드리고자 왔습니다. 우리 몸의 외부를 감싸고 있는 것을 피부라고 부르는데요. 농민들은 농사일로 인해 외적 환경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외부 자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질환들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농민들의 피부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원인들과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피부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오니까 공기도 좋고 약간 그런 건 있죠? 공기 캡이죠. 그렇죠. 공기도 좋고 미세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이장님. 저는 갑자기 촬영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들어오시고 누군가 여기 통일마을 이장님이시구나. 근데 이게 마을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거 진짜 이거 마을도 너무 크고 저 궁금한데 선생님 좀 마을에 대해서 좀 구경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네, 우리 마을에 대해서 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가시죠. 그럴까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고 출발하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출발! 이장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이장님 같이 가요. 통일마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장님을 따라가 봤는데요. 세 사람이 도착한 곳은 바로 통일마을 한켠에 있는 통일촌 마을박물관입니다. 근데 이장님 여기 어디예요? 박물관이에요? 마을 박물관입니다. 마을 박물관이에요? 네. 마을에 박물관도 있고, 근데 이건 뭐예요? 이장님? 요게 우리가 73년도예요. 네네. 이제 그 마을을 일괄적으로 80세대를 똑같이 지어갖고 네. 정부에서 그 입주를 시켰어요, 우리 마을을. 이 정부에서 지어준 마을이에요? 예. 집. 저 안에는 또 뭐예요? 이장님? 저 안에. 네, 우리 그 마을 이 박물관에 이제 우리 그 마을 입주할 때 여기를 보시면은 개관할 때 마을 입주할 때 나온 포탄. 이거 진짜로 그때 전쟁 났을 때 사용했던 그 포탄을 이렇게 크다고요?
이제 이런 건 이제 뭐 지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다 수거해서 여기다 전시해 놓은. 통일마을은 1945년 일제 해방 이후 38선을 기준으로 북한에 편입됐다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남쪽 땅이 됐는데요.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빈 땅이었던 곳이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때 전략마을로 만든 곳입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라는 표어를 내세워 17세부터 60세에 전역한 남성들이 있는 가정을 이주시켜 구성된 통일마을.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하고 있는 통일마을은 이제 평화로운 기운이 물씬 풍기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어떤 주민들을 만나게 될까요? 문 열려 있는 거 보니까 또 안에 또 어르신 계신 것 같은데. 아, 네네. 계세요? 오, 계시. 네. 안녕하세요. 제 안녕하세요. MBS 명의보.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좀 들어가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혼자 계신 게 아니었구나.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네. 근데 약간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네. 어르신, 그럴까요? 어르신, 어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혹시? 괜찮아요. 그러세요? 그 어르신, 제가 한번 살짝. 앉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어르신. 아이고, 자. 그렇죠. 야. 아버님 옆에 제가 좀 어머님도 앉으세요. 네. 네. 야, 어머님이 너무 미인이시거든요, 진짜로. 예. 아니에요, 어머니. 딱 봐도 얼굴이 많이 고우시고. 네, 되게 고우세요, 어머니. 네. 예. 그런 말 있잖아요. 피부가 미인이어야 진정한 미인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니는 진정한 미인이세요, 진짜. 예. 왜냐면 선생님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예. 의사 만나기가 정말 힘든 동네거든요. 그래요? 어머니, 여기에 꼭 택시를 불러야 모시고 가는데 여긴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병원 가시려면은 차 타고 좀 멀리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군산까지 가야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하시겠네, 진짜. 어디 아프시기라도 하면. 예. 그래도 평화로워서 좋아요, 이 동네가. 예, 이렇게 진짜. 아픈 일만 없으면 참 살기 좋은 동네인데 예. 이렇게 아플 때가 걱정이야.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맞아. 근데 아버님이 좀 전에 피부가 좀 많이 가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보기에 아버님이 약간 피부 건강 상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어디가 가려우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가렵다고 봐야지 그거요. 어디 계속 긁고 있어요. 근데 뭐가 목도 가려우시고. 아버님. 긁으시는 데가요. 예. 여기를 그렇게 많이 긁으세요. 어디 안쪽이에요? 아니, 여기를. 지금 여기는 아무 근데 그렇게 것도 그쵸. 보이지도 보이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제일 많이 긁으시는 데가 거기예요. 그쵸.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사마귀도 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피부가 좀 건조하죠. 네. 전체적으로 저는 바르면은. 그냥 흠뻑 발라드리거든요. 네네네. 번복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꾸 긁으니까 상처가 날고. 네, 맞아요. 그쵸. 딱지가 간지러우니까 또 긁으시니까 긁어지니까. 또 떨어지고. 그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생각이고. 아니, 맞아요. 그게 어머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피부가 네. 잘 층이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긁어서 미세하게 층이 네. 계속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파괴시키는 거죠. 요 다리 쪽은 네. 긁으시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건조하진 않으세요. 많이 나쁜 것 같진 않으세요. 조금 더 관리를 하시고 긁는 거를 좀 의지적으로 조금 참으시면 어떠신가 싶어요. 조금 덜
그거는 간지러워도 조금 참으면은 좀 나아지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 좀 덜 긁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로. 두 분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세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발걸음을 서둘러 보는데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어디일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MBS 명의보험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집에 계셨구나 다행히. 혹시 좀 들어가도 되나요, 어르신? 네, 형님 들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버님 말고 나요. 네, 저희 MBS 명의보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죄송한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 99세요? 그러면 내년이면은 이제 내년이면 100세. 아. 야, 근데 99세신데 그래도 되게 정정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저 뭐야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시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예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수술했는데 그건 그대로 아물고 별게 아니고 이 어깨가 그렇게 아파요. 아, 어깨가. 아버님 이게 무슨 수술하신 거예요, 여기? 여기 일로로 문 탈장이 된다. 아, 탈장 수술. 근데 진짜 99살이신데도 아버님 피부나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한 10년은 젊어 보이실 네. 것 같아요. 얼굴 관리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 진짜로. 내가 보기에는 아버님 소실적에 한 인기 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얼굴만 이렇게 관리하신 것 같아, 아버님. 혹시 피부 관리, 얼굴 약간 피부 관리하시는 뭐 비법 같은 거 있으세요? 있어요. 뭐 면도하면 이제 면도 크림 잘 바르고. 네. 그거나 바르고 아버님 평상시에 뭘 제일 많이 드세요? 먹는 거요? 네. 먹는 거뭐 과일 같은 거 먹고 과일. 과일 많이 먹으면은 네. 하여튼 저 순환이 달리는 거 먹고 편안하고 속이 그래서 과일을 좀 수시로 많이 먹죠. 오. 잘 드시고 그다음에 잘 주무시고 그러면 그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피부 관리에. 그리고 뭐 딴 데 뭐 불편하신 데는 굳이 없으세요? 근데 불편한 데 별로 없어요.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 아까 제일 들어오자마자 저는 발이 약간 눈에 띄었거든요. 네. 약간 그래서 아버님 발 상태를 보면은 되게 약간 건조하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죠. 일단 건조하시고 네. 전체적으로 많이 건조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엄지발톱, 네. 엄지발톱이 양쪽이 다 무좀이 생기신 거죠, 발톱에. 아, 이게요? 네, 발톱에 무좀이 생기시고 엄지발톱에 생긴 게 이제 나머지 발톱 쪽에 조금씩 번져 나가는 식으로. 아버님 다리가 건조하잖아요. 그러면은 발에 약간 뭐 수분 크림이나 아니면은 제가 듣기로는 그 뭐죠? 바세린 같은 거를 좀 바르고 양발을 신고 자면은 그쵸. 좀 더 많이 좀 촉촉해진다는 좀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이거는 있거든요. 지금 네. 좀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완화시키려면 우리가 보통 보면 보습제 가지고는 네. 안 되고요. 일단은 바세린이나 네. 그런 좀 강력한 걸로 자기 전에 바르시고 그다음 비닐랩 같은 거 씌워놓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비닐랩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저녁에 잘 때 그렇게 하고 나면 한 1, 2주일 정도만 해놓고 나시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세요. 그래도 아버님 너무 얼굴에만 이렇게 관리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발에도 발이 제2의 심장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도 좀 더 관리해 주시면은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 네. 관리한 것도 없어요. 관리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식사만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아버님. 예. 잘 드세요. 그리고 잘 드셔야지 돼요.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어르신, 앞으로 피부 관리도 신경 써주세요. 야, 이게 약간 시야가 빵 뚫려 있으니까 아유, 좋죠. 너무 좋다. 그거는 서울에서 느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이렇게 갇혀 있는데 갇혀 있어가지고. 딱 보면은 진짜 그냥 빵 뚫려 있으니까 뚫려가지고. 너무
안녕하세요. 저희 MBS 명의보험에서 나왔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이시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저희 감사하죠, 어머니. 네. 여기 앉으세요. 이 통일마을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73년에 들어왔어. 생겼을 때. 아이고. 그러니까 뭐 엄청 오래 살았죠? 여기 그럼 거의 40년 정도 40년 넘- 45. 예, 그 어디 살다 오신 거예요? 서울에 살다가요. 서울에서. 서울 어디요? 서울에 그냥 뭐 하여튼 그땐 벌써 40년 전만 해도 힘들게 서울에서 살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색서 살다가 수색 뭐 그 새로 이렇게 마을 생긴데 거기서 살다가 여기 공기 좋고 물 좋고 왔다고 해서 이쪽으로 오셨구나. 네, 시골에 좀 살고 싶어서 진짜. 어머니, 근데 고향은 어디세요? 황해도. 황해도요? 아까 서울에 사셨다면서? 아니 고향 내 고향. 고향은 내가 황해도예요? 난 자리. 진짜? 내가 6.25 때 16살 때 6.25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전부 빨갱이들이니까 그냥 뭐 젊은 사람 잡아다 일 시키려고만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피란 나왔지. 혼자서? 우리 작은아버지랑 뭐 육촌 오빠랑 뭐 이렇게 같이 그랬는데 웬걸 지금까지 뭐 아이고. 네. 그래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처음에는 네. 이 처음에 피란 나와서 이렇게 명절만 되면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왜냐면 그 친정집에 그 딸들이 오고 엄마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듣기 듣기 싫어서 싫어. 그냥 그 사람들 다 가고 그럴 때까지 방에 들어놓아서 울기만 했어. 그럼 노인네들이 와서 황해도 순애야 좀 나와라. 어머니 옛날 별명이었구나. 예. 황해도 순애. 황해도순에. 황해도 순애야 나와라. 그래도 그렇게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원망을 했어. 왜 나를 피란을 내보냈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았으면 됐을 텐데 맞을 텐데. 왜 날 이렇게 내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네. 그러니까 원망을 하다 보니까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원망만 남았지. 그렇게 힘들게 좀 살았어요.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념의 차이로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어야 했던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은 400만 명의 죽음과 수십만 명의 이상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으로 피난을 왔던 16세 소녀는 고된 세월 속에 원망만 가득했지만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그리운 가족을 떠올립니다. 어머니 진짜 고생 많이 해주셨을 많이 것 같네. 했어요. 저는 정말 처음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는 그러면 신앙인이시네. 그래요. 엄청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아무튼 엄청 많이 고생했어. 무슨 일 하셨어요? 농사일. 농사님.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개간이 안 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게 논밭을 다 개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40대니까 40대니까 지금 내가 85이거든요. 햇빛이 근데 어머니 농사일 할 때 내가 보기엔 모자 쓰고 항상 하시죠. 얼굴 다 가리고 하시죠. 농사일 하실 때.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래요? 모자를 잘 안 썼어요. 근데도 검버섯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머님 피부는 너무 좋으신데? 좋기는요. 굉장히 어머니, 좋으세요. 네. 저 85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거울을 보면 너무 흉해요 얼굴이. 아유, 왜? 얼굴이 흉해요. 아이고. 거울을 보면 막 쭈글쭈글하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흉하게 늙나 그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확실히 이쪽 피부하고 보면 이쪽이 거칠으세요. 확실히. 많이 쓰니까 그렇겠죠. 많이 거칠으세요. 이쪽은 좀 보들보들하고 윤기가 좀 나는데 이쪽은 윤기가 거의 없으세요. 보시면은. 오른손만 쓰죠. 예. 그러니까 만져보시면은 이쪽은 좀 부들부들하신데 이쪽은 좀 거칠으세요. 근데 뭐 저기라도 이렇게 바르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 바르니까 일을 할 때는 뭐 그게 또 내 몸을 생각한다. 이게 피부 관리를 한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보습제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구입을 하셔가지고 보습제를 충분히 좀 바르세요. 그러면은 그거 발라서 뭐해요? 조금 이렇게 더 안 하시면 나중에는 가려워서 귀찮으세요. 괜히 몸이 괜히 가려워져요. 예. 몸이 음. 얼굴이
얼굴뿐만 아니라 몸이 가렵거나 허벅지가 가렵거나 종아리가 가렵거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가려워져요. 근데 이렇게 보습제를 지금부터 바르시면 그런 염려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좋은 에너지 받고 가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그리고 어머니 이따가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에 선생님이 마을에 관해서 강연을 해주실 거예요. 피부에 관해서 피부 건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은 식사하시고 마을에 관해 꼭 한번 들려주세요. 아시겠죠? 예, 약속. 선생님도 약속. 두 사람은 주민들을 만나며 통일마을 곳곳을 돌아다녔는데요. 주민들에게 피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연을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어머니 한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아, 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식사를 정말 맛있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파주에 있는 우리 통일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저희가 초특급 명의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박태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박태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통일마을을 한 바퀴 오전에 싹 한번 돌아봤잖아요. 네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통일마을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기가 훨씬 맑아서 편안하고 네. 스트레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어르신분들이 피부가 나이에 비해서는 좀 젊으신 것 같아요. 야, 그 정도로 야, 공기 좋고 물 좋고 예. 근데 무엇보다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즐겁게 사시는 게 약간 그렇죠. 피부 건강에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일상생활 하시는데 스트레스가 많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되면은 피부가 탈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없다 보니까 잡티도 좀 덜 하신 것 같고, 그래갖고 좀 고우세요. 확실히. 그럼 우리 이제 박태희 선생님의 지금부터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매일 고된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 강한 자외선과 노화로 인해 농민들의 피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피부 명의가 들려주는 노인성 피부 질환의 모든 것.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피부 나이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금 와가지고 이제 봐가지고 20대 그 피부까지 뭐 돌아갈 거는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이 나이에서 그래도 좀 덜 가렵고 그다음에 사는데 조금 까탈스럽지 않게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 건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젊을 때에 비해서는 피부가 건조해지죠.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좀 거칠어지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예민해지고 그러면 쉽게 가려워지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뭐가 빨간 게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게 없는데 그냥 봐도 괜찮은데 그냥 극적극적 가려운 거예요. 그냥 온몸이 이쪽 가렵다가 저쪽 가렵다가 뭐 등도 가렵다가 목도 가렵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피부의 장벽이 조금 깨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장벽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예민해지고 그것 때문에 쉽게 가려워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편안하게 지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의 첫 번째 주제는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려움 유발하는 피부 건조증. 이게 이제 마을 어르신들은 농사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농사일을 하다 보면은 뭐 흙도 밟고 또 흙도 만져야 되는데 혹시 이 건조증이랑 이 흙이랑 혹시 연관이 혹시 있나요? 흙 자체보다는 이제 밭농사, 논농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하고 나서
피부가 거칠어지거든요, 일시적으로. 근데 그 상태에서 손상된 피부를 다시 좀 복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복구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자고 그냥 내버려 두면 몸은 알아서 조금씩 그냥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죠. 근데 좋아지려고 하는데 전에처럼 많이 좋아지지 못하고 조금만 좋아지면서 조금씩 피부 장벽이 이루어지고 거칠어지는 거죠. 주된 거는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이렇게 몸 자체 내에서 건조해지는 거죠. 피부 자체가. 근데 그거 말고도 아까처럼 논농사나 흙이나 아니면 농약 같은 거 아니면 뭐 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피부가 상처를 받는 거죠.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눈으로 봐도 확인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굳은 살도 많으시죠. 발에 이렇게 발도 있어가지고 그 잘 관리가 안 되셔가지고 그냥 내팽개쳐 두면 이렇게 갈라져서 아프다고 그러세요. 애리고 피부가 그렇게 이제 장벽이 깨지고 거칠어지면 피부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균들이 쉽게 침투가 돼서 피부 밑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염증이 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염증이 생기면 저희들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그래갖고 만성기로 돌아서 가지고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는 그런 장벽이 있어서 그거를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농민들은 매일 흙을 만지며 야외에서 일을 하는데요. 강한 햇빛과 거친 환경들에 노출되어 농민들의 피부는 쉽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 피부 장벽도 약해져 피부 속 수분과 유분도 부족해지는데요.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피부 건조증이 발생합니다. 근데 피부가 건조할 때 저는 가끔씩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거나 각질 제거를 하거든요. 아주 시원하고 좋던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가요, 혹시? 이거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강조를 하려고 그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앞으로도 말씀드릴 건데 평생에 때를 안 밀어도 된다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비료 가지고도 튀기면은 뭐 이게 뭐 물에 갖다 넣은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떼수건을 안 하면은 떼수건을 해야지 꼭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떼수건을 밀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피부가 마찰로 인해 가지고 벗겨지는 거를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때를 밀게 되면 이 피부 장벽이 알게 모르게 깨지거든요. 그럼 깨지고 나면은 몸이 또 건조해져요. 그럼 또 건조해지면 이게 다시 복구가 잘 안 되니까 또 가렵고 그렇게 나면 또 긁게 되면 또 장벽이 또 무너지고 그리고 또 가려워지고 계속 악순환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밀실 필요 없이 그냥 비누 샤워만 하고 못 참겠다. 때를 꼭 밀으셔야겠다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볍게 굉장히 부드럽게 때를 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달마다 하시는 거는 이렇게 피부 주기가 보통 한 달 잡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되면 피부가 다시 재생이 돼서 원 상태로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우나 많이들 가시잖아요. 사우나 가가지고 땀을 쫙 빼고 나면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이 그 땀에 쫙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몸에 있는 물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사우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건조해지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장벽이 무너지고 건조해진다는 게 뭐냐면은 피부 밑에 있는 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우나를 하게 되면 물을 빼버리니까 가뜩이나 건조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나를 안 하실 수는 없겠지만 사우나를 만약 하신다고 하면 좀 짧게, 길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한 5분, 10분 그 정도만 하시고 그 이상은 더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우나를 딱 하고 나서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면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보습제를 물기가 다 마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한 시간으로는 한 3분, 5분? 그러니까 수건으로 좀 닦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보습제를 쭉쭉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피부가 어제 피부만큼 아니면 1년 전 피부만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피지 분비 감소, 수분 손실, 피부 장벽의 약화로 피부 건조증이 생기는데요.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때밀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약하게 밀어주세요. 또 사우나는 10분 이하로 권장합니다. 샤워 후 5분 내로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으로 피부 건조증 꼭 예방하세요. 농민들의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환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원인과 치유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인성 피부 질환, 피하 출혈. 진료를 보다가 어르신분들이 오세요. 어르신들이 오시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팔이나 다리에.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요 이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어디 넘어진 것도 아니고 부딪힌 것도 아니고 자다가 옆에 영감이 꼬집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걱정을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 뭐 죽을 병 아닌가 뭐 해가지고 걱정을 해갖고 오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피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 밑에 피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연결이 되는 건데 나이가 드시면서 젊은 사람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이 점점 빠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위축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방이라는 게 이제 탄력이 있어서 좀 툭 쳐도 그 지방이 방어를 해가지고 혈관들이 멀쩡해진 거거든요. 별로 터지질 않고.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 밑에 혈관이 가겠죠. 모세혈관들이. 그 모세혈관이 충격이 쉽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한번 툭 건들기만 해도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이 좀 터지는 거예요. 쉽게. 우리의 몸에 이제 젊을 때는 물질 대사가 워낙 활발해서 몸에 있는 찌꺼기들이 싹싹싹싹 없어지지만 나이가 좀 있으시면 조금 약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남아요, 흔적이. 그러니까 피하 출혈 자국이 생겼는데 빨리 없어진다. 그러면 그만큼 나의 피부의 건강 상태는 젊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노인성 자반증이라고도 불리는 피하 출혈은 노화로 인한 피하 지방 감소로 피부 조직이 약해져 모세혈관이나 정맥 주위에서 일어나는 출혈 증상을 말하는데요. 피하 출혈 예방을 위해서는 고단백 음식물로 피부 지방층 유지에 도움을 받고 오렌지나 토마토, 포도 등의 비타민 C를 섭취해야 합니다. 생활 속 불편함, 무좀. 일하는 내내 서 있으면서 몸의 하중을 견디는 농부들의 발. 그 발에 찾아오는 불청객, 무좀에 대해 알아봅니다. 젊을 때는 손톱이나 발톱에 무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그냥 그러니 병 취급도 못 받아요. 사실은 이게 병이냐 확 나빠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뭐 죽었다는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여차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 굉장히 조금씩 두꺼워지는 거예요. 발톱이. 시간이 지나면서 두꺼워지면 이게 안 깎여요. 뭐 이제부터는 그냥 깎이지도 않으니까 뭐 아프지도 않으니까 놔둬버려요. 그러다 보면 신발을 신을 때 아니면 뭐 양말을 신을 때 되게 불편해지는 거죠. 무좀은 무좀균 때문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균이 침범을 해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 발톱이 면역력이 떨어져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면역력이 이제 젊었을 때 어느 순간에 떨어진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뭘 맞았다든가 아니면 발톱을 어디 찧었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발톱 깎기를 깎다가 좀 상처가 난 거예요. 발톱에.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그 상처 난 데, 그다음에 그 면역력이 떨어진 그 발톱으로 균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균이 자라는 거예요. 무좀균이. 그래서 조금씩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손톱깎이가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게 균이 들어가서 무좀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농사일을 하다 보면은 흙을 많이 밟잖아요. 네. 그러면 흙에 예를 들어서 뭐 세균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약간 무좀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뭐 여기도 있어요. 요 무좀균은 그냥 공기 중에 돌아다녀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시고 나서 탕에 나오면은 수건이 있죠. 그 수건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 밟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밟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무좀균이 많이 득실득실하죠. 그러니까 목욕탕 나올 때 그거를 밟지 않고 좀 건너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좀은 면역력이 약해진 피부와 발톱의 상처를 통해 무좀균이 침투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방치할 경우 발톱에 변형을 일으킵니다. 치료 방법은 이제 먹는 약이 있고요. 먹는 약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아니면 손가락 사이에 생기는 것들은 연고를 발라서 크림을 발라서 치료를 하고요. 근데 먹는 약이 이제 보면은 간에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이 대세예요.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을 드리는데 한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간 기능을 체크를 해서 간에 영향이 있나 없나 체크를 계속 해주는 거 있고 요즘은 또 기술이 계속 이제 약이 개발이 되면서 바르기만 해도 먹는 약만큼이나 효과가 좋은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발랐다. 그리고 내일 또 바르려고 할 때 그냥 바르면 안 되고 사포로 밀어가지고 어제 발랐던 거를 다 깎아준 다음에 다시 새 걸로 발라줘야 되는 그 굉장히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온 거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바르기만 해요. 바르기만 하는데 먹는 약만큼이나 효과가 좋아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초반에 하나 딱 생겼을 때 그냥 놔두지 말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초반에 잡으면 번지지도 않고 바로 잡아서 발톱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발에 그럼 티눈은 왜 생겨요? 그거 티눈이 생기면 많이 아프거든요. 아 맞아. 그렇죠. 여기서 잠깐! 발에 티눈이 생기는 이유는? 그 티눈 때문에 고생하셔서 오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거는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 많은데 걷는 습관, 그 다음에 좀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걸으시는 거예요. 보면 이제 관절이 있으시죠, 무릎 관절이. 그런데 어느 한쪽만 아프신 거예요, 관절이. 그러면은 그쪽으로 좀 잘 안 걷고 반대쪽으로만 걸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체중이 몰리면서 발의 어느 한 부위가 압력을 받아요. 압박을 받고. 그러면 계속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부위가 티눈이 생기는 거예요. 티눈을 보면 아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티눈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압박이 되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파서 보면 이렇게 원추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추 모양으로. 티눈이. 그래서 이렇게 발을 밟으면 그 꼭지점에 되어 있는 게 살을 콕콕 찔러가지고 아프신 거예요. 일단 수술해서 아니면 뭐 냉동 치료를 해서 아니면 뭐 티눈 밴드 같은 거 있어요. 티눈 밴드 같은 거 있어서 좀 붙여가지고 조금 빠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치료를 하고 나서가 문제더라고요. 하고 나서 똑같이 걸으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생기고 나서 치료를 받고 나서 전혀 다르게 걸으셔야 돼요. 습관을.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한 종류만 신으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서너 켤레를 신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6시간마다 신발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티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걷는 습관을 고치고
굽이 낮고 푹신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또 6시간마다 신발을 갈아 신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세균 침투가 원인인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을 씻을 땐 5분 정도 물에 담근 후 깨끗이 씻고 물기는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또 신발은 햇빛에 자주 말리고 땀을 흡수하는 면 양말을 신어주세요. 위생을 위해 개인 수건 사용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통증의 왕 대상포진. 이렇게 오시는 분 중에 아파서 오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피부 질환은. 가려워서 오세요. 대부분은. 뭐 어디가 가렵다, 가려워서 잠을 못 잤다, 아니면은 봤더니 너무 뭐 발톱이 두껍다, 봤더니 뭐 어디가 빨개졌다,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오자마자 아파서 왔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이걸 이제 한자로 하면 띠대자거든요. 띠 모양으로 포자는 이런 수포, 이런 거를 포가 있고 이런 것들이 퍼져 있다는 소리거죠. 그러니까 수두를 앓고 나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잠복해 있다가 스트레스가 받거나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확 올라와요. 튀어 올라오면서 여기 신경을 하나를 침범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척추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척추 따라서 신경이 쫙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쫙 퍼지면서 아프신 거예요. 말 들어보면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칼에 베인 느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치게만 해도 찌릿찌릿하다고 그러세요. 대상포진이라고 하면 치료는 빨리 받으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빨리 스타트를 해야 돼요. 며칠 내에 오셔가지고 약 처방전을 받으면 많이 좋아지세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고 좀 증상이 심하다. 아니면 요게 좀 더 많이 크다. 그러면은 신경치료까지 초반에 스타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선생님 초기에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초기에 못 잡으면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납니까? 이게 몸에 생기는데 이게 이제 몸에 더 들어가면 신경 쪽으로 들어가요. 머리 쪽에.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뇌졸중이나 아니면 풍이 생겼을 때 생기는 그런 뇌가 다쳐서 생기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오래 가세요. 오래 가시는 분,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 한 5년 이상 오세요. 계속 아파서 오세요. 그리고 가지고 뭐 너무 이게 집에서 힘드시니까 며칠 와가지고 뭐 입원 치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대상포진은 극심한 고통은 물론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위험한 병인데요. 대상포진 합병증은 발생 부위에 따라 청력 상실, 뇌졸중, 안면 신경마비, 실명, 뇌염, 간염 등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포진 걸리셨잖아요. 걸리실 때 초반에 이렇게 수포 생길 때 이때는 여기가 균이 많아요. 그때는 균을 터뜨리시면 안 돼요. 시간 지나면은 약 쓰고 연고 바르고 시간 한 1, 2주 정도 되면 이거 싹 없어져요. 2주도 안 걸리던데. 금방 났던데 또. 그러니까 이게 수포가 싹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염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포가 있을 때는 전염력이 돼요. 그래가지고 전염력이 되는 거는 우리 감기하고 똑같아요. 감기가 자기 본인이 걸렸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건강하면 안 걸릴 수도 있고 옆에 사람도 약하면 걸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수포가 이렇게 생겨서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옆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걸릴 수 있고요. 옆에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걸렸다고 해서 초반에 이거 뭐 대상포진 걸렸다고 해가지고 멀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포만 안 터지게 하고 본인이 건강하면 그냥 일상생활 하셔도 돼요. 요즘에 또 예방약이 있거든요.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약이. 우리가 수명이 이제 한 5, 60세 그 정도라 생각하고 평생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은 이제 수명이 100세잖아요. 100세다 보니까 이게 한 5, 60세 이상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몸이. 그래서 한 번은 더 주사를 맞으셔야 되더라고요. 근데 주사를 맞으면 안 걸릴 확률이 한 반 이상으로 떨어져요. 한 50대 정도부터 맞기 시작하면. 그리고 맞았는데 걸렸어요. 걸리면 아픈 증상이 뚝 떨어져요. 대상포진은 발병 초기, 수포가 생겼을 때 건드리지 말고 빠른 치료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상포진을 겪은 적 없는 중장년층과 60세 이상의 고연령,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후 5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미리미리 대비해주세요. 피부 나이 젊어지는 생활수칙. 피부의 장벽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피부 장벽을 어떻게든지 간에 깨지 않게 하는 방법만 관리를 하시면 피부가 더 노화가 빨리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딱 지켜야 될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요즘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많이 가리세요. 햇빛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하면 뭐 10부터 100까지 막 써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더하기도 몇 개가 있다 막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100짜리를 하나 바르는 것보다 작은 거라도 여러 번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옷을 가리고 마스크 쓰고 책 넓은 모자 쓰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고 하면 해가 지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는 잘 씻으셔야 돼요. 그 자외선 차단제 그 물질이 피부에는 좀 해가 되거든요.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꼭 씻고 자외선 차단제를 다 걷어낸 다음에 주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보습제 충분히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때 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우나는 좀 짧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나이는 한 10년을 훌쩍 넘어도 피부는 한 1년 정도 늙지 않을까 싶어요.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최대한 피해주세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발라야 합니다. 또 때밀이보다는 비누 샤워로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샤워 보습제로 건조증을 예방해주세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강연 잘 들으셨어요? 예. 아, 예. 목소리를 들으니까 한 번도 안 주무시고 강연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통일마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제철 과일 충분히 드시고 그다음에 잠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행히 이제 여기는 공기도 맑고 물도 맑아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영향 때문에 더 젊어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명품 강을 들으시고 우리 박대선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만에 오셔서 이렇게 피부 관리 뭐 이렇게 해서 박사님 오셔서 잘 해주셔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겠어요. 우리가 이제 미처 느끼지 못했던 거 오늘 박사님께서 아주 유익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탬이 많이 되는 거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명품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예보감은 계속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꼭 가지고 바르셔야 돼요. 선생님, 술 드셨어요? 왜 이렇게 손주 며느리는 의사고. 어유 전문의 되시면은 연락 한번 주세요. 저희가 명의보감에 뭐 섭외한다고. 그쵸. 의사 선생님. 저희는 이제 그만 또 다른 어르신도 또 뵈러 또 가야 돼가지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또 딴 다음에 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네.